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왜 조용해졌을까? 이상하게도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후회되는 선택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자부심도 같은 표정으로 지나칩니다. 처음 이들을 보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마 인생이 순탄했겠지. 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겠지.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삶의 쓴맛을 충분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년은 그토록 조용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이 나아질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들수록 편안해진다고 봤습니다. 행복을 얻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고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사실을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덜 아파집니다. 이 글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하거나 깨닫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년이 편해진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 잘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정리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씩 삶을 괴롭히던 태도들을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시간이 흐른 뒤 말년이라는 이름의 시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아마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날, 말년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그 순간을 특별한 깨달음으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계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이해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지쳐버린 날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을 고치며 살아갑니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이 전제를 매우 잔인하게 봤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판단이야말로 끝나지 않는 고통의 출발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삶은 늘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싸움을 멈춥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말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 포기는 자기 학대의 종류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문장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한 날,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던 소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묻지 않고 이 정도로 살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평가가 사라지자 삶은 비로소 사건들의 연속으로 돌아옵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들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습관 하나가 생깁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진단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오늘 기분이 왜 이런지 굳이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군.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을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나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아무 답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오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단련하는 대신 그만두는 연습을 합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바르게 살려는 긴장을 풀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문장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삶은 놀랍도록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아직 기쁨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고통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삶의 고통은 줄이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습관,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는 고통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일찍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연습.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마음입니다. 기대는 늘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 수없이 실망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망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여전히 마음속에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사실 되기를 바랐어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이 편한 사람들의 기대 없음은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미래를 미리 그리지 않습니다. 내일의 기분, 앞으로의 삶, 나중의 나에 대해 구체적인 장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의 고통을 증식시키는 상상이라 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끌어와 지금의 마음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상상의 힘을 약화시키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되겠지. 이 문장은 무책임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실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망이라는 감정 자체가 생길 자리를 잃습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현실은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할 때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다면 현실은 그저 현실일 뿐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삶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오늘이 몇 점인지, 이번 인생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언제나 기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쁘지 않기만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하루로 지나가기를 허락합니다. 이 습관은 감정을 무디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정확하게 느끼게 합니다. 기대라는 왜곡된 렌즈가 사라지면 기쁨은 과장되지 않고 슬픔은 덜 억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얻는 게 아니라 실망을 제거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말을 삶으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 풀려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아도 역시 인생은 그렇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날도 있군. 이 한 문장이 말년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화를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쁨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조언을 오래전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도가 오히려 또 하나의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감정은 의지의 표면에 일어나는 파동에 불과했습니다. 파동을 없애려 애쓸수록 물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파동은 스스로 잦아듭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삶에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면 화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화가 나 있군. 이 문장은 감정을 인정하지만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거리감이 마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슬픔을 빨리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슬픔이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락합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라는 자기 비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마감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정은 저항을 받을 때만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떠날 줄도 압니다. 기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기쁨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을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런 순간도 있군. 그리고 그만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더 오래 머물다 떠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와 다릅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자연현상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말리려 하지 않듯이, 해가 지면 억지로 붙잡지 않듯이 감정 또한 그렇게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지의 소음을 낮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의지의 소음을 키웁니다. 반면 감정을 그대로 두는 태도는 그 소음을 서서히 낮춥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조용해질 자유를 허락합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성찰처럼 보이지만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질문들이 고통을 연장시킨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예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삶의 기본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냉정한 관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교훈을 찾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킬 거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직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아직 견뎌야 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플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단순함은 삶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불필요한 서사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시작과 원인, 과정과 결말이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나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삶이 반드시 이야기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고통은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하려는 태도 자체를 의지의 또 다른 속임수로 봤습니다. 고통마저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삶을 사랑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삶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습관은 고통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위에 쌓이던 두꺼운 해석의 층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괴로움은 더 빨리 자연스러운 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고통은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의 네 번째 습관은 고통을 존중하되 신성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나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욕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공간 속에서 마음은 조용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합니다.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채움의 충동을 일찍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을 인간의 내면 성숙의 척도로 봤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특별한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 이름 붙이지도 않고 자유라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는 욕망을 눈에 띄게 약화시킵니다. 자극이 사라지면 마음은 처음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기면 욕망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머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하지 않아도 될 후회들.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면 생각은 생각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 습관은 내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삶은 덜 요구적이 됩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견딜 수 있었던 하루가 그냥 하루로 충분해집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비교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의지가 쉼없이 작동하기 때문이라 봤습니다. 고독은 그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하는 공간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삶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이 깨달음은 말년의 마음을 놀랍도록 안정시킵니다.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삶은 실패한 삶은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들은 젊을수록 날카롭고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말년에 이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 전체를 평가하려는 태도를 가장 헛된 시도 중 하나로 봤습니다. 삶은 경험되는 것이지 판정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서사로 정리하지도 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잘 살았는지, 실패했는지, 행복했는지의 언어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마음을 다시 긴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돌아보는 순간에야 비로소 고통이 정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환상이라 봤습니다. 회고는 종종 평안을 주기보다 지나간 장면을 다시 불러와 의지를 자극합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과거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도 자랑할 것도 같은 무게로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지. 이 태도는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오는 담담함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문장은 말년의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이 문장을 조용히 쓰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성적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의미 있었는지, 쓸모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지나갔군. 이 말에는 체념도 냉소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삶을 하나의 과제로 여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과제는 항상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삶을 과제로 삼지 않습니다. 완수해야 할 무엇으로 보지 않고
통과해야 할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년은 조용합니다. 특별히 기쁘지도 않지만 특별히 괴롭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이 최소화된 삶에 가깝습니다. 말년이 편하다는 것은 잘 산 결과가 아닙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행복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이해한 사람도 완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덜 괴로워지는 방법을 조금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했으며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고 고통을 의미로 만들지 않았고 고독을 피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삶을 빛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덜 날카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해 낙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위안을 남겼습니다. 삶은 좋아질 필요는 없지만 덜 아플 수는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년이 편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룬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바라기, 조금 덜 해석하기, 조금 덜 평가하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